안녕하세요. 조계종 기억을 위하여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요, 지난 2월 28일 조계종에서 그 해고된 조계종의 종무원은 그 종단에서 일을 하시는 일반 직원분들이시죠. 종무원이신 박정규 종무원 분께서 해고를 당했습니다. 이 해고가 아주 부당한, 완전 잘못된 해고다. 이 해고 잘못되었기 때문에 복직을 해라라는 촉구 영상이며, 더해서 이 해고가 일어난 것 자체가 대단히 조계종이 잘못되어 있다. 그렇기 때문에 조계종단의 지도부 전원 사퇴하시라. 자, 그러면 도대체 왜 이 종무원이 이렇게 부당 해고를 당했는가? 조계종단의 입장에서의 이야기 중에 일부를 제가 들려드리겠습니다. 요거는 경향신문의 인터뷰 내용이에요. 인터뷰에서 조계종단 쪽에서 사유를 무엇으로 들었느냐, 한 팟캐스트에 출연해가지고 이제 자성 스님이라는 이제 권력층의 이제 행사들, 삼보사자 순례 등의 행사가 걷기 쇼다 라고 이야기했다 이거예요. 그리고 이제 바지 원장, 바지 종정이라는 단어가 언급이 됐었어요. 물론 이 박정규 종무원은 내가 그분들이 뭐라고 직접 지적하지는 않았다라고 이야기를 하세요. 하지만 조계종 종단 입장에서는 이제 그와 같은 말을 한번 했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제 조계종단의 입장이죠. 조계종단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우기는 거예요. 어쨌거나 그와 같은 말을 하면서 바지 종정, 바지 총무원장이라는 말로 비하했다.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 그러면서 이제 뭐라고 했느냐? 종무원법 제14조 성실의 의무, 그리고 21조 품위 유지의 의무, 그리고 중앙종무기관 복무규정 제3조 복무기본 자세, 요 세 가지를 어겼다 이거예요. 자, 요 내부 자세한 사항은 저도 모릅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잘 봐두세요. 14조 성실의 의무, 성실했는가 종무원으로서. 그 다음에 품위 유지를 했는가, 품위 유지 안 됐다. 세 번째, 복무기본 자세가 안 돼 있다 라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제가 요 세 가지 점에 대해서 종무원은, 불교계 조계종단에 일하는 종무원은 불교계가 잘못된 길로 가거나 종단이 잘못된 길로 가거나 종단의 지도부 내지는 뭔가 권력 있는 사람이 잘못된 일을 하면 거기에서 지적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게 품위 유지나 성실이나 복무 자세하고 연관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게 옳은 비판이라면 당연하죠.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 그게 잘못된 비판이라면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잘못된 비판했다. 그러면 그 사람은 자를 수 있습니까? 안 돼요. 안 됩니다. 비판할 수 있어야 됩니다. 비판할 수 있어야 되고, 거기에 대해서 충분히 설득할 수 있어야 되고, 거기에 대해서 얼마든지 받을 수 있는 깜냥이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조계종단이라는 불교 집단, 스님 집단, 상가 집단이어야 합니다. 원래 상가는 그와 같은 곳입니다. 평등한 구조를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종종 예하해가지고 받들어 모시는 거는, 그거는 가톨릭이나 그런 거예요. 불교는 예하 같은 거 안 붙입니다. 그냥 종종 스님이죠. 그냥 스님이에요. 원로 스님이세요. 깨달았느냐 안 깨달았느냐가 중요할 뿐이에요. 그냥 오로지 그냥 선배 스님이면 그냥 선배로서 그냥 예우하거나, 노스님이시면 열심히 청규를 지키면서 열심히 노력하신 노스님이시면 노스님이면서 그냥 예우를 하는 거지, 이 높은 단계를 가지고 저 높이 있는 성스러운 종정 예하 해가지고 그 사람을 비판하면 안 되고 성스러운 것이며 이렇게 생각하시면 그거는 불교하고는 저 멀리 떨어져 있는, 전혀 불교스럽지 않은 행사다. 당장 조계종에서 이것부터 고쳐야 됩니다. 그냥 종정스님. 자, 어쨌거나 저는 부당해고라 생각한다. 왜 부당해고일까요? 지난 4월 11일, 4월 11일은 그 조계종단이 출범한 지 60년 되는, 60살 환갑이 됐어요. 한 가지 돌이켜 봅시다. 조계종단 출범할 시절에 한 가지 이제 중요한 걸 발표합니다. 이거 아주 중요한 거예요. 왜 중요합니까? 조계종단에서의 이것이 스님이다, 이것을 안 지키면 스님이 아니다 라고 8대 원칙을 발표합니다. 요걸 지켜야 스님이야. 요거 아니면 스님이 아니야. 왜 그렇습니까? 바로 그
1962년, 지금부터 60년 전 1962년도는 불교계가 상당히 혼란스러운 시기입니다. 당시 일제의 잔재가 남아서 많은 분들이 대처성도 있고 또 육식도 하고 등등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것을 여러 계속 의논을 하고 이제 모여진 논의의 결정판이에요. 8가지가. 8가지 중에 중요한 게 있는데 제가 오늘 8가지 일단 먼저 불러드릴게요. 8가지가 무엇이 8가지냐? 독신이어야 한다. 네, 왜? 대처성이 있었기 때문에 당시에. 그러면 지금 독신이 아닌 스님이거나 혹은 또 여성과 무슨 은밀한 관계를 가지면 그건 스님이다 아니다? 예, 그리고는 스님이 아니에요. 지금 조계종단에 출범할 때 이것을 지켜야 승려라고 했단 말이에요. 이거 안 지키면 승려 아니에요. 그러면 당장 불광법회에 은처 어옥이 있는 지정스님은 스님입니까? 아닙니까? 스님이 아니에요. 그러면 전 총무원장에 잠시 있었다가 자리에서 물러난, 어쩔 수 없이 물러나게 된 설정 스님은 스님입니까? 아닙니까? 자식까지 있고 은처까지 있었던 스님 아니죠? 근데 지금 두 분 다 스님에서 뭐 제적당했어요? 아니요, 멀쩡하게 스님 일 하고 계십니다. 멀쩡하게. 일단 은처가 있어도 그러면 조계종 종교를 바꿔야 되는 거 아니에요? 못 어워요? 은처 해도 괜찮고 대처해도 뭐 괜찮아. 그래, 바꿔야 되는 거 아니에요? 멀쩡한데? 이상하네. 자, 그 다음에 뭡니까? 두 번째, 삭발염이. 스님은 머리를 깎고 스님 옷을 입어야 된다. 승복. 승복은 원래 좀 험해야 돼요. 원래대로 하자면 시체의 옷을 벗겨서 그거 잘라가지고 막 이렇게 기어서 입어야 되거든요. 승복이 원래 기본은. 어쨌거나 그냥 염이 그냥 승복만 입어도 좋다. 어쨌거나 삭발을 해야 돼요. 이게 그러니까 당시에는 삭발 안 한 스님도 많고 대처승도 하고 그러니까 이제 스님인가 아닌가 구분하기 힘들었던 거겠죠. 그러니까 이제 머리는 깎아야 된다. 승복은 입고 다니자. 스님이라면. 라는 규칙인 겁니다. 그러면 삭발염의를 안 하면 스님이다 아니다? 예, 삭발염의를 안 하면 스님이 아니다. 어쩔 수 없이 뭐 어떤 경우, 특별한 경우가 아닌 이상은 깨끗하게 머리 깎고 옷은 승복을 입고 다녀야 되겠죠. 그럼 지금 자승 스님은 머리 안 깎고 있던데요? 그럼 그 스님은 스님에서 쫓겨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뭐라고 적혀있어요? 8대 원칙이에요. 이거 안 지키면 스님이 아니다. 이상하네. 왜 자승 스님은 그 머리 멀쩡하게 기르고 있는데? 심지어 이거 허정 스님과 도정 스님이 이거 제가자와 함께 신고를 했어요. 조계종 뭐 어떻게 헌법 보니까 뭐 신고했어요. 신고를 했더만 당장 그 조계종의 종단지에 해당하는 불교신문에서 뭐라고 막 그 실드 쳐주냐면 조계종에는 원래 한국 승려는 머리를 안 깎고 다니는 전통이 있다. 아니 그러면 여기 8대 원칙에 삭발염이 안 넣어야죠. 전통이 있었는데. 다들 머리 기르고 다니셔야죠. 밑에 막 삼위승부터 시작해서 다 머리 기르고 다니셔도 아무 문제 없어요, 여러분. 스님 여러분 다 머리 기르고 다니세요. 예, 이거 안 지켜도 되네. 2개나 안 지켜도 되네. 세 번째, 수도. 수도 해야 된다. 예, 부처가 되길 노력해야 되죠. 20세 이상. 불주 초육. 술을 마시지 말고, 담배 피지 말고, 육고기 먹지 말라. 저는 이거 크게 중요한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만, 어쨌거나 이런 게 있었어요. 그리고 바다의 죄인데, 뭐냐면 아주 큰 죄예요. 이걸 어기면은 승려가 아니에요. 이거는 부처님 당시에도 그랬습니다. 석가모니 부처님 당시에도 5개 중에 불음주를 빼면 이게 사바다의 죄와 관련됩니다. 그 중에서도 마지막 불망언 대신에 깨달음을 사칭하는 자. 내가 깨닫지 못했는데 깨달았다 라고 이야기하는 자는 거대한 죄, 그 중에 가장 큰 죄 중에 하나입니다. 이게. 그 다음 나머지 합합은 뭡니까? 5개 중에 불음주 빼고 불살생, 불투도, 불사음, 그리고 불망언. 깨닫지 못했는데 깨닫다고 했으니까 거짓말 했으니까 그것도 망언이죠. 어쨌거나 이거 4개를 지켜야 된다. 이거 어기면 살생을 하거나 훔치거나 거짓말을 하거나 음행, 몰래 여자랑 이렇게 하거나 또는 강간, 폭행 하거나 그러면 스님이 아니다. 이거는 거대한 죄예요. 이거는 우리 일반 사회인도, 그러니까 성직자나 스님이 아니다. 불교 공부하는 스님이 아니다. 근데 일반인도 이거를 하면은 나쁜 놈이죠. 감옥 가야 돼요. 근데, 이상하네요. 그거 저지른 스님들 멀쩡하게 있던데요. 예?
예? 진짜요? 그럼요. 자승 스님의 도박한 것에 대해서 신고하려던 스님을 막 딱카페가 8명이 끌고 가가지고 막 정신병원에 가게 만든, 육체도 너무 두들겨 맞아가. 그 스님은 멀쩡하게 중앙종회 회원이었다가 뭐 어디 주지 스님이었다가 뭐 그랬다던데요. 뭐 승승장구 잘 나가요. 그 폭력을 취했다. 폭력은 뭡니까? 불살생이 아니라 비폭력입니다. 아힘사. 힘사는 폭력이며 폭력을 하지 말라. 아힘사. 그래서 아힘사가 5개 중에 하나예요. 꼭 사람을 죽여야지 살생이 아니에요. 불살생의 기본은 아힘사다. 비폭력입니다. 간디가 따라했고 비폭력주의. 그게 불교의 기본입니다. 남에게, 약자에게 폭력을 가하지 말라. 그것이 불살생의 원래 내용입니다. 번역이 불살생으로 번역된 거예요. 그냥 원래는 아힘사, 비폭력입니다. 약자에게 내가 힘이 있다고 폭력을 휘두르면 안 된다. 바로 박정규, 노조원을 힘있고 권력이 있는 조계종 지도부 여러분이 말도 안 되는 일로 자른 것처럼 그런 폭력을 휘두르면 안 된다 라는 겁니다. 어쨌거나 그럼 폭력을 휘두르는 스님도 멀쩡하게 스님으로 있고 심지어 잘 나가더네요. 뭐 아무 제재도 안 받았어요. 그럼 뭐 불광법회의 창건주였던 전 포교원장 조계종 전 포교원장은 21년 5월까지 했어요. 이 포교원장은 훔쳤어요. 무엇을? 불광법회 불광사 산하 유치원에 1억 8천만 원치의 횡령으로 뭐 법정에서 다투다가 대법원까지 가가지고 결국 8개월인가 징역형을 선고받았어요. 그러면 아니 훔치지 말라는데 훔쳤네요. 그럼 그 사람은 어찌해야 됩니까? 제적해야 되죠. 스님 아니잖아요. 훔쳤는데. 심지어 그 스님은 밤에 그 불광법회의 불광사에 그 정무원에 있는 여성이랑 문자도 주고받으면서 밤에 내 생각만 해야 돼. 뭐 이런 식의 문자를 주고받는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사람이 스님입니까? 근데 그 스님 아무 문제 없던데요. 멀쩡하게 포교원장 마치고 심지어는 그 지금 총무원장이신 원영 스님이 가가지고 축하도 해줬어요. 조계종 스님들이 가서 지도부 여러분들이 가셔서. 이야, 그 참 신기하네. 그러면 뭐 그분만 그랬나? 창건주 자리를 넘겨준 불광법회 불광사의 지금 창건주 다음 대 창건주 지정스님. 지정스님은 은총을 주고 있네요. 자기 소유 사찰에 있는 재산 대웅전을 제외하고 나머지 사찰 땅을 전부 다 싹 그 공양주 여성한테 다 이전해 버렸어요. 재산을. 심지어 자기가 갖고 있는 다른 재산도 이전해 버렸어요. 그리고 그 여성과 거의 10회 가까이 해외여행을 다녀왔다고 한답니다. 그러면 그게 은총입니까 아닙니까? 법원에서 보기에도 그거 충분히 뭐 은총 의혹을 할 수 있겠네. 그렇죠? 그럼 그 사람은 스님입니까 아닙니까? 그러면 전 총무원장 설정 스님이죠. 설정 스님은 뭡니까? 학력위조. 서울대 안 다니고 서울대 뭐 부설 뭐 방송통신대 어디 나왔는데 서울대 다녔다고 떠벌리고 다녔어요. 그럼 뭡니까? 학력위조 거짓말. 망언을 했네. 그럼 스님입니까 아닙니까? 아니잖아요. MBC PD수첩에 또 뭐가 있습니까? 그 사람? 그 사람 딸도 있는 것 같아. 아내도 있고, 그것도 심지어는 뭔가 폭력을 어쩌 해가지고 생긴 것 같다는 은초도 있고 아이도 있고. 아니 그런 사람을 그러니까 난리버스가 떠나가지고 총무원장 되자마자 좀 있다가 금방 그만뒀어요. 그러면 그만두면 끝입니까? 끝이에요? 아니죠. 제적 타고 스님에서 물러나야 되죠. 근데 그 다음 이야기 들은 적 있습니까? 멀쩡하게 스님 일을 하고 있어요. 스님이에요. 그러면 그것만 하나? 그러면 그 당시에 같이 했던 그러면 교육원장은 또 누굽니까? 해인사 지금의 주지 현웅 스님. MBC PD수첩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유흥업소에 가서 법인카드로 돈을 끊었더라고요. 유흥업소란 말이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여자도 있고 술도 있고 그런 데 말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법부에서 싸웠는데
수치순인데 증언했단 말이야. 그 직접 얼굴도 봤다. 근데 자기는 뭐라 했습니까? 그때 MBC 피의수첩 보고 막 명예훼손이니 잘못된 거짓말을 한다니 막 이러면서 그게 사실이면 옷을 벗겠다 그랬단 말이에요. 그게 사실이면 당신이 옷을 벗든 안 벗든 벗어야 돼 그냥. 그런데 법원에서 MBC 피의수첩은 고소당한 거 무죄 판정 났어요. 무슨 말입니까? 형수님이 유흥업소 가서 돈 썼네. 근데 거짓말 했잖아요. 난 간 적 없다. 그리고 심지어는 뭐랬습니까? 그 사실이면 옷 벗겠다. 아니 근데 왜 옷을 아직 안 벗어요? 그러면 거짓말 얼마나 한 거면 그럼 그 사람이 지금 누구라고요? 해임사 주지? 근데 멀쩡히 있네요. 그 주지자는 누가 위치시켜 주셨어요? 총무원장 원행스님이 그 해임사 주지 임명시켜 줬어요. 총무원장에 그렇게 힘이 있으니까 총무원장 하려고 하겠죠. 금권 선거를 해서. 선거 한 번 할 때마다 몇십억 던데요. 아니 그럼 뭐 스님이 뭔 돈이 있어서? 그럼 돈 벌어야 되잖아요. 사유재산 없어야 되는데? 이해 안 가죠. 이해 안 가는 일 천국이에요. 그럼 그 지금의 총무원장 원행스님은 어떤 사람이냐? 지금의 총무원장 원행스님은 나눔의 집 들어보셨습니까? 우리 위안부 할머니들을 모셔다 놓고 이게 보호해 줘야 되는데 그런 시설을 만들어 놨어요. 근데 그 할머니들한테 지정을 받고 계약을 썼더라고요. 무슨 계약을 썼느냐? 월 10만 원씩 줄 테니까 위안부 할머니들을 위한 후원금은 할머니들은 손도 대지 마라. 상관하지 말라. 이거 우리가 알아서 쓴다. 할머니들은 그거 이 지장 찍는 순간 계약을 할 거니까 월 10만 원씩 받는 대신에 이게 말입니까 도대체? 여러분 만약 그렇게 했으면 외부에 알려야 되겠죠. 여러분들 우리한테 후원하시기 전에 우리 할머니한테 월 10만 원씩만 주고 후원금 들어오는 거 우리가 쓰기로 했어요. 할머니들 상관하지 않기로 지장 다 찍어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한테 후원하세요. 후원하세요. 할머니한테는 10만 밖에 안 줘요. 이렇게 이야기해야 되죠. 근데 어쨌습니까? 그런 말 없었잖아요. 뒤에 밝혀졌잖아요. 뭐 밝혀진 거에 된 거는 왜 밝혀졌습니까? 그 사내 직원들이 내부 고발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고발자들은 보호받아야 되죠. 근데 이 사람을 대상으로 50여 건이나 가까운 고소 고발을 당했어요. 누가 했겠습니까? 나눔의 집과 나눔의 집 관련된 스님들. 그 사람들이 다 고소 고발했어요. 이 나눔의 집은 원행 스님이 주축이에요. 왜? 그 스님의 위에 스님이 원래 그거 만들고 했기 때문에. 그리고 자기가 주요 그거예요. 이걸 88억이나 되는 돈을 받아서 2억 원밖에 할머니 안 쓰고 나머지는 86억 원은 안 쓰고 있어요. 뭐 할머니 이제 돌아가실 때 다 돼가잖아요. 그럼 그 돈 어디다 쓰려고요? 그 무슨 요양원을 만든대요. 호텔식 요양원. 그럼 만들고 나면 누구 주머니로 돈 들어갑니까? 이게 말입니까? 똥입니까? 이게 지금 총무원장이에요. 이게 지금. 그거 불투도예요. 투도. 훔치는 거예요. 할머니 돈, 쌈짓 돈 훔치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전 국민한테 사기친 거예요. 이 총무원장아. 뭐 바지 종정이 기분 나빠? 이 사기꾼아. 그리고도 지금 나눔의 집은 제대로 안 돌아가고 있어요. 나눔의 집 어떻게 돌아가고 있습니까? 조계종 이사진으로 구성되게 돼 있었는데 일부 일반인들이 들어갔는데 일반인들 힘을 못 발휘하게끔 조계종 스님들이 또 앉아가지고 방해해가지고 아무 개혁을 못하고 있습니다. 할머니한테 지원을 못해요. 지금도. 이게 말입니까 이게? 이게 조계종 스님들이 하고 있는 일이에요. 그럼 조계종 총무원장님만 그랬나? 그럼 자성 스님, 자 상월선언 결사, 여러분 상월선언 결사에 대해서는 바로 제가 앞전에 올린 영상 참조해 주십시오. 여기서 길게 이야기해놨습니다. 그가 결사라는 이름의 수행 쇼를 벌이면서 전 국민 대상으로 잘못된 불교의 수행 방법에 대해서 인식을 잘못 퍼뜨린 그는 거대한 죄를 지은 자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그는 다큐멘터리 영화까지 찍었어요. 근데 다큐멘터리 영화를 찍어서 본 사람들은 무슨 생각이 들까요? 수행을 하려면 저처럼 춥고 덜덜덜 떨리는 곳에 춤을 이기면서 걷기를 하면서 잠도 줄여가면서 잠도 적게 자고 하루에 한 끼 먹으면서 텐트 치고 머리는 깎지 않고 씻지 않고 더러운 몸에 수행을 해야 되겠구나
라는 인식을 심어준 겁니다. 당신이 자승 원장님, 이보세요. 자승 스님, 수행의 숫자도 모르는 스님, 그건 수행이 아니에요. 수행 공부는 모르시면 감히 그런 전국민 대상 사기를 하면 안 되죠. 그리고 뭔 한 시를 써요. 그 안에 들어가서 마치 뭔가 자기가 아는 것 마냥. 야, 아무것도 모르는 양반아, 불교의 불자도 모르는 사람아. 그런데 동국대 건학위원회라는 자리를 또 만들어서 제일 위에서 그 수많은 엄청난 돈을 쓸 수 있고 모든 자리를 사람을 마음대로 쥐락펴락 할 수 있는 자리에 또 앉아가 자리를 만들어서 수많은 사람들한테 삼배를 받고 있으며 스님보다 더 높은 자리에 앉아가지고 그는 오만과 아만심에 가득 찌들어있는 사람이 이번에는 걷기 쇼! 왜 쇼냐? 삼보사찰 순례라고 하는 이름에 그것이 무슨 수행이 될 것입니까? 수행의 숫자도 모르는 스님아. 그러면서 각 사찰, 삼보사찰에 갈 때마다 사찰 주지한테 뭐를 전해준다고요? 쇼를 하잖아요. 쇼를. 삼보사찰 주지가 당신 아래에 있다고 온 국민한테 알리는 거잖아요. 당신은 도박 관련된 문제도 있고, 그리고 저기 갑노수 문제, 아니 도대체가 이권과 관련된, 권력과 관련된 거 온갖 것에 다 관련돼 있는데, 그럼 당신에 대한 비판은 누구든지 할 수 있잖아요. 근데 비판한 사람은 자르고, 자, 이것도 이야기 안 했네. 진제종경 스님은 이 상월 선언 결사, 수행 같지도 않은 수행, 잘못된 수행을 하고 마친 사람들로 하여금 뭐라고 했습니까? 9명의 나란히 있느니, 아니 감히 깨닫지 못한 자한테 깨달았다고 인간해줬어요. 지금 방금 당신이 진제스님. 근데 진제스님 당신도 깨닫지 못한 자거든요. 근데 당신이 깨닫지 못했는데 자신은 깨달았다고 거짓말했어요. 이게 뭐라고요? 엄청나게 큰 죄, 사바다의 죄 중에 제일 큰 죄, 거짓말 중에 제일 큰 거짓말, 불교계에서 절대 하면 안 되는 거짓말. 깨닫지 못한 자가 깨달았다. 왜 진제스님이 깨닫지 못했느냐? 진제스님은 수행에 보는 안목이 없으니까 그 덜덜덜 떨고 춥고 그래서 천막에서 잠자다 나온 머리도 안 깎은 스님들 보고 뭐라고요? 9명이 아란이라고 했어요. 수행 쇼를 벌였던 그 사람들, 전 국민들에게 잘못된 불교 지식을 전달해준 그 사람들에게 아란이라고 했어요. 그러면 무슨 말입니까? 동일한 쇼를 같이 한 거예요. 당신은 더 큰 죄를 가지고 있습니다. 왜? 당신이 깨달았다고 이야기했기 때문에. 근데 당신은 당신의 개인 사찰, 해운 정사에 당신의 석상을 살아생전에 자신의 스승과 함께 같이 쫙 거대하게 만들어 놓고 몇 대 종종 콱. 그리고 당신이 79대 법맥이었다는 거짓말이었어요. 당신은 79대 법맥은 아니었습니다. 당신 위에 3대만 위로 올라가도 경허선사, 경허스님은 위에 스승이 없이 깨달았습니다. 인가받은 적이 없어요. 온갖 거짓말과 깨닫지 못한 자의 어리석음, 아만심, 교만심, 탐진치에 찌들어있는 진제스님아, 거짓말까지 모르는 것을 함부로 아란이라고 모든 자승스님 관련된 것에 비호해주고, 이번에 전국 승려대회 결국 그거조차도 그냥 열리게 만든 그 죄 어떻게 할 겁니까? 사바다의 죄, 깨닫지 못한 자 깨달았다고 우긴 진제스님. 그런데 불교계 내부, 지도자 내부, 각종 주지 스님들, 각종 원료 스님들, 여러분들 뭐하고 계십니까? 이게 종단이, 이게 불교 맞습니까? 조계종 종단의 지도부 전체 사퇴하세요. 자승스님 건학위원회에서 사퇴하세요. 공직에 올라가지 마세요.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린 이 수많은 사바다의 죄를 저지른 사람들아, 근데 뭐라고? 박정규 종무원은 뭐로 잘랐다고요? 성실의 의무. 아, 뒷골. 여러분 스님 여러분들은 지금 성실을 떠났어요. 품위 유지의 의무. 머리도 안 깎고 있는데 품위 유지. 여러분들 뭐 여성 만나고 도박하고 돈으로 금권 선거하고 몇 억씩 쓰고 정치 참여하고
산 갈아먹고 돈을 받고 있고 문화재라고. 진제 스님은 심지어는 자기 그 해운대 해운정사 사찰에 말도 안 되는 자기한테 없는 탑을 두고 와가지고 그걸 문화재 지적을 받는 바람에, 그러면 지정받으면 어쩝니까? 주변 사람들 다 피해를 보잖아요. 문화재 구역이 되면 어쩝니까? 주변에 개발을 못해요. 쫓겨나게 생겼어요, 그 사람들 헐값에. 그러니까 주변 사람들이 다 들고 일어나죠. 그게 깨달은 자의 행위입니까? 불교계에 먹칠하고 있잖아요. 품위 유지 안 되시는 거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주진이, 교육원장이니, 포교원장이니, 전 총무원장이니, 현 총무원장이니, 전 총무원장부터 시작해서 종전까지. 여러분들이 전부 다 품위 유지는커녕 복무 기본 자세가 안 돼 있어요. 스님의 기본이 안 돼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은 스님이 아니에요. 그런데 스님 자리 멀쩡하게 차지하고 있어요. 멀쩡하게 차지하고 있는데 종회 의원부터 여러분 지도부 여러분 모두가 다 그 사람들 아무도 어떤 처벌도 안 받고 있어요. 그런데 박준규 종모는 해고하신다고요. 왜? 당신들의 잘못을 지적하니까요. 지적당하기 싫은 거예요. 잘못을 해놓고. 그리고 이 지적을 박준규 노조만 했느냐? 2018년 기억의 바람을 간절히 원했던 각종 제가자, 각종 스님들 다들 원해서 이렇게 승려대회 한번 열어보자. 단식 투쟁을 하신 설조 스님도 계시고, 근데 이분들 설조 스님 및 조계종 개혁을 외쳤던 이분들 다 죄적 처리 및 온갖 공권 정지 등의 처벌을 했어요. 아니 이게 말입니까 똥입니까? 잘못된 것을 잘못됐다 말하는 사람은 죄적당하고 공권정지, 즉 어떠한 공직자리에도 올라가지 마라. 너가 더 힘 더 없어져야 돼. 공권정지 막 남발하고 마음대로 제적해삐고. 그 사람들이 무슨 사발의 죄를 저질렀어요. 여러분이 사발의 죄 저지르고, 여러분이 삭발 염의 안 하고, 여러분이 거짓말하고, 여러분이 훔치고, 여러분이 얹혀두고, 여러분이 도박하고, 여러분이 폭력 휘두르고 있어요. 그 스님들은 아무도 처벌을 안 받았어요. 그러니까 제가 조계종 지도부 여러분 모두 사퇴하시고 물러나시라. 조계종 개혁을 원한다. 계속 영상을 찍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여러분의 죄를 아시겠습니까? 너무나 거대한 죄를 저지르고 계세요, 지금. 조계종 스님 여러분, 젊은 스님 여러분, 여러분들은 지금 그 뒤로 뛰쳐나오셔야 합니다. 잘못된 것을 잘못됐다 말하지 않는 것은 망언입니다. 구업에 쌓으시는 거예요. 잘못을 잘못했다 말해야 됩니다. 여러분, 입으로 짓는 업이 말을 해서 짓는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말을 해야 될 때 말하지 않는 자, 불의를 보고도 눈 돌리는 자, 부처님의 제자가 될 기본이 안 돼 있습니다. 중생 구제에 힘쓰기 위해서 대승불교라는 이름으로 지옥 중생 구제하시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욕됨을 참고 인욕바람일 하셔야 되며, 보시바람일 내 피와 살을 내주더라도 중생을 위해서 힘을 써야 됩니다. 조계종단은 단순히 스님 여러분의 것이 아니에요. 한국 불교계 모두가 필요한, 정말 중요한 불교의 소중한 자산입니다. 여러분들이 그 자리를 차지하고 앉아서 돈을 벌고 위세를 부리고 정치 승려, 권력 승려 돼서 해서는 안 됩니다.